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방송에 앞서서 본다이비치 사태에 대해서 예고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본다이비치 사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다이비치 이것은 비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더 이제 좀 모아보고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들은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 너무 많죠.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중 대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부상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대중국 군사기술 경쟁에서 실패했다. 한국과 일본이 유일한 솔루션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7함대가 만약에 중국의 공격이 있으면 30분 만에 괴멸된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칸데르 1000, 이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을 출시했는데 이것은 서구에 가공할 위험이 됩니다. 중거리 미사일이죠. 먼저 통칭해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에서 쏘는 미사일도 있고 그리고 순항 미사일도 다양하죠. 그런데 지금 전장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스칸데르 M 미사일입니다. 지대지 미사일이죠. 450km, 500km. 저기에 뭐 진지를 타격해서 괴멸시켜 버립니다. 만약 사거리가 1000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사거리가 이제 2배로 늘어나죠. 러시아는 보다 이제 깊숙한 곳에서 적진을 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선에서 때리게 되면 적진 깊숙한 곳을 때릴 수 있죠. 이것은 서구 입장에서는 가공할 위협이 됩니다. 자, 이제 이스칸데르 1000 이것이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방 감시기구들 일단 러시아가 뭐 미사일을 쏘고 이러면은 탐지는 합니다. 이스칸데르 1000이 등장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스칸데르 M 미사일하면 한 450km, 500km 날아갑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훨씬 긴 한 800km에서 쏜 미사일이 이제 이쪽 우크라이나 진영을 타격했다. 그래서 이스칸데르 1000이 사실상 실전에 배치된 것이 아닌가. 서구가 이제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폭격을 하면은 뭐 폭격기를 띄웁니다. 그때 이 전투기나 뭐 폭격기가 뜨면은 대부분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탐지를 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통보를 하면은 중요한 전략 자산들 그리고 인원들은 이렇게 피합니다. 만약에 이제 전투기가 F-16 있다 이러면 바로 이륙시켜서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데 만약 깊숙한 곳에서 뭔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가 제대로 탐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에서 쐈는데. 그리고 이것은 하필 미사일입니다. 이 경우 제대로 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제 실전에 다량으로 배치가 된다. 이때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이제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뭐 발틱 삼국,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 이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는 이스칸데르 1000에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됩니다.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거죠. 물론 러시아는 이제 먼 거리를 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 오르시닉 같은 게 대표적인데 비싸죠. 그리고 많은 수의 이제 오르시닉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게 뭐 몇백 기가 날라온다. 이것은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은 뭐 제1도련, 제2도련 해서 만약에 중국이 힘으로 이제 팽창할 경우 일단 1도련에서 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도련에서 막는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도련을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보고서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그리고 뭐 일본 본토 이제 뭐 사세보 이런 데 미군 기지들 여기에 7함대 소속 함정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과연 러시아의 혹은 이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견딜 수가 있는가? 뭐 사실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미국의 함정들은 격침된다. 자, 이런 가설. 물론 미국이나 일본 역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 나라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일본이 아닌가. 미국은 여러 가지 베타 테스트를 했는데 제대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함정 역시 위험한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중국의 항모 전단이 이렇게 제1도련을 뚫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만약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 함대 이쪽을 때린다. 그 경우 중국 함대 상당 부분을 파괴하고 그게 뭐 항복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중국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건 뭐 국지전, 이건 뭐 좀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가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일본이 지금 뭐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전혀 이제 중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복하게 되면 일본은 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가정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칠함대를 보내서 대만을 방어한다. 이게 애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전역의, 지역의 이것을 디테일하게 이제 분류해서 여기에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만 주변으로 해서 중국은 지역 우위를 쥐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주변에서 중국과 미국은 이제 해전을 한다. 이때 미국이 패할 가능성은 거의 뭐 99%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뭐 작년만 해도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제 뭐 반론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도 다 인정하죠. 자, 이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본토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역 우위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명히 글로벌하게 미국은 전역 우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뭐 미국 본토를 때린다, 뭐 일본 동경 앞바다에 떴다.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의 위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태평양 전역을 했을 때 미국이 우위에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바로 이제 극동아시아 이쪽에서 중국이 지역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 미국이 이쪽에서 지역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밀려난다. 뭐 패했다 이런 표현은 틀립니다만 전략적으로 밀려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1열도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군 역시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를 괌 쪽으로 빼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칠함대죠. 칠함대는 중국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만약에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선제 공격을 한다. 이때 칠함대가 괴멸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평가를 미국이 내렸다. 그때는 이제 칠함대를 이쪽에 좀 후방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일본 내에서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자, 이 미국과 중국의 해군 전력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중국이 낫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엄청난 이제 동맹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역으로는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중국이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고 이렇게 원형 해군을 만들게 된다. 이때는 미국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미국이 뭐 태평양을 가정으로 두고 이제 전역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일본은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러시아나 중국에 이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죠. 뭐 중국과 사이 좋다. 중국은 훌륭하다. 그리고 일본 왜 중국과 다투려고 하니 뭐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크롱은 중국에 가서 아부하고 팬더도 주고 또 이제 중국에 투자를 요청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일본이 낙동강 오리알 되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위상 이것은 미국에 의해서 이제 재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일본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미국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무자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자, 지금 일본 뭐 제가 지난번에 영상은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방위대 이제 학생들이죠. 뭐 대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들이 쭉 들어와서 이제 참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일단 신성화한 곳입니다. 뭐 이 무사도 정신 그리고 2차 대전 때 희생된 사람들. 자, 그렇기 때문에 군국주의와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희생된 조상들 이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뭐 지금도 여러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가 가진 특별한 의미는 자, 이들의 혼령들을 이제 신성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국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 뭐 일본 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시아 주변 각국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 군국주의, 나치즘과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몰락을 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자, 지금 일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뭐 이제 하늘도 모를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저 사람은 저런 생각,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입으로 이제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있죠.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 나치즘이 유럽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우리는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고 매우 강력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유럽을 이끌어왔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바로 이제
나치의 직계 후손이다. 이런 것도 이제 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유럽인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나치즘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일본 군국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아시아 주변 각국들 그리고 일본인들 스스로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 2차 대전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자, 그런 것을 잠깐 배제하고 독일과 일본에도 엄청난 고통과 파괴를 이야기했죠. 한 세대가 뭐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군국주의가 부활되게 된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패배하게 된다. 일본 역시 이제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될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뭐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이렇게 다 이 군사 동맹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동안 이 중국의 성장세 이것을 뭐 계속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전략적으로 이 중국의 허점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중요한 것은 히토리죠. 일본은 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자제품 어떤 첨단 기기를 만드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따라잡았지만 여전히 일본과 그리고 독일 이들 나라들이 이제 우위에 있죠. 그리고 한국도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이 히토리 부분에서 이제 크게 오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천 기술은 일본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강자가 프랑스라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이 주도를 했는데 일본이 뭐 제일 큰 강자죠. 그런데 일본이 이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중국의 히토리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일본이 지금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일본보다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뭐 그런 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이 히토리에 벗어나기 위해서 뭐 호주나 이런 거, 말레이시아 이런 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실제 이제 그 원재료, 이제 원료죠. 이것이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일본의 온전한 독립은 힘들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히토리우에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해저에 있는 광물을 캐서 뭘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여전히 어렵고 이것은 뭐 채굴 과정 그리고 이제 걸러내는 거 이거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 피저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분간 중국이 이 히토리에서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 이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많은 종류에 있어서 이 원천 기술을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한국, 일본 이들 나라들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네이처지 세계적으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 그리고 사이언스 관련된 이제 잡지입니다. 네이처지에서 이런 놀라운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호주의 어떤 싱크탱크가 분석을 했는데 중국이 미래에 세계를 리드할 기술 여기서 90%의 이미 우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이 90% 부문에서 중국이 미래 기술의 가장 우위에 선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이 경우 전략적인 균형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제 굉장히 심각한 뉴스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여기서 테크놀로지 동향을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 이제 국가적인 힘 그리고 인류의 이익을 이제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90% 정도 중국이 리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해도 여전히 뭐 비즈니스, 법학 뭐 이런 데 이제 있습니다. 그럼 세계 초 미국은 어떤 이제 중요한 기술 여기서 이제 90% 정도를 리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이 미국은 한 5%만 리딩을 하는 거죠. 미국의 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열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일본은 과학기술 관련돼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입니다만 최근에 일본 학생들도 이 사이언스 관련돼서 뭐 이과 학문 이런 데 이제 좀 깊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다. 이미 중국 대학들이 세계 대학 순위 뭐 논문 제가 뭐 정확하게 퀄리티 이런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중국이 일본 대학들을 앞섰습니다. 이런 성적표도 뭐 이런 트렌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자, 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이미 앞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어디 접속해서 AI를 이용하는 거죠. 뒤에 가면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엣지 컴퓨팅은 자, 이제 내 컴퓨터 혹은 내 사무실 이쪽에서 로컬로 이 안에서 바로 이제 AI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뭐 미국은 중국에 이제 패권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재래식, 그리고 여기에 AI 첨단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러전 이후 등장한 드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뭐 다발적인 공격들, 이런 데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그대로 방치하면은 미국은 뭐 어떤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을 뭐 이렇게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들, 뭐 지대지 미사일 이런 데서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중국은 뛰어난 화력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전쟁한다. 이건 이제 뭐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 여기 보면은 미국의 함대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 경우는 뭐 방어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중국은 600기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야 될 거고 7함대는 괴멸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값비싸고 미국 무기는 비쌉니다. 그리고 생산 속도가 느린 몇몇 구형 플랫폼, 뭐 알레버크 구축함, 항공모함 이런 데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첨단 이제 드론 관련된 그 아주 이제 작은 무기들 동시다발적으로 AI를 이용해서 뭐 컨트롤되거나 이런데 여기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앞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보고서가 사실이라면은 이 중국 항모와 미국 항모가 이제 다이다이로 이렇게 붙는다 이런 게 아니고 중국이 이제 본토에 가깝기 때문에 매우 작은 무기를 이용해서 수백 개의 드론이 날라온다. 그래서 미국 7함대가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을 간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중국과 미국이 바로 붙는다. 이것은 뭐 엄청나죠. 이건 뭐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보다는 자, 이제 중국이 일종의 이제 하이브리드 전투죠. 자,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확 보내고 그러면 미국이 결국 방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퇴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대만 내에서 뭐 미국이 대만을 지켜준다 이런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중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역시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갑자기 이제 이 중국에 대해서 자, 중국은 일본의 적이야.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중국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 중국의 성장 그리고 발전 이것이 일본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 이건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에 유사한 거 H-20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뭐 만들어졌는지 뭐 프로토타입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또 뻥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조만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일본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B2 스텔스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우 이 중국은 이제 은밀하게 이렇게 미국 본토 뭐 뉴욕 이런데 은밀하게 와서 폭탄을 떨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해군력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해군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어떤 색안경을 끼고 조롱한 거, 야 중국제 막 쓰레기, 그동안 중국제 군함 항모, 야 구리겠지, 태무 이제 항모 아니야?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놀렸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해군력의 어떤 위상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글들은 지금 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이미 따라잡았습니다. 이 성능 면에서 이제 아직 이제 불확실합니다만 이제 중국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안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형태 드론을 이용한 공격 이런데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해군을 가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치적으로는 중국은 뭐 지금 이 미국, 한국, 일본 이것을 합친 것보다 이렇게 뭐 더 커졌습니다. 뭐 수적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동맹국들 뭐 러시아, 북한, 이란 이들 다 합치게 되면 엄청나죠. 중국 쪽 진영이 세계 군함수의 뭐 한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미국, 일본, 한국 상당히 이제 큰 위협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잠수함 전력 여전히 뭐
이 미국 잠수함 뭐 세계 최대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잠수함은 성능, 퀄리티 측면에서 뭐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것은 중국 해군에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중국 역시 그러나 잠수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그걸 만들 능력,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그 기술을 중국에 전수해준다. 그 경우는 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핵 관련된 거, 핵무기 이제 전략, 미사일, 뭐, 다탄두, 뭐 이런 것 관련돼서 러시아는 이미 이제 중국에 많은 테크놀로지를 줬다. 그래서 이 중국의 핵 전력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 무시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 전략 무기 관련돼서는 어차피 뭐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많은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전수했는데 잠수함은 이렇게 꼭 아직까지는 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직 발사관 수, 뭐 이게 사실은 미래의 전투력이죠. 이 중국의 수직 발사관, 이 미국은 중국의 이제 군함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쭉 평가절하했습니다만 오히려 미국의 주력전함, 뭐 알레버급 구형입니다. 이런 데 있는 수직 발사관보다 어떤 이제 용도, 유틸리티 측면에서 뛰어나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도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이제 공호 구축함에 대적할 정도의 이 화력을 가진 함정, 한국에 이제 세종 대왕함밖에 없다고 합니다. 128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죠. 자, 뭐 이렇게 이제 대치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수직 발사관 수에서 조만간에 미국, 일본, 한국을 압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곧바로 해상에서 이제 전투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까지 이제 지금 중국의 편이고, 러시아는 중국보다 뛰어난 이제 군사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0분 논쟁, 20분 논쟁, 사실은 이 이야기는 헤그세스가 이제 작년에 한 이야기입니다. 헤그세스가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미국 항모가 20분 만에 중국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맞고 격침될 거다. 이렇게 이제 불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국방장관에 임명되기 전입니다. 자, 그런데 30분 만에 이제 오키나와나 이쪽에 이제 일본에 있는 미 7함대 이게 괴멸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선제 공격을 한다. 이런 가정하입니다. 자, 중국에서 폭격기, 전폭기들이 뜹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게 되는 거죠. 이때 한 30분 만에 이제 오키나와나 이런 데 와가지고 미국 항모를 격침시킨다는 겁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 뭐 일본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은 무방비 상태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SM-6 미사일, 이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했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 SM-3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입니다. 수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죠. 이건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SM-3는 자 이제 성층권 밖에서 이 대륙간 이제 탄도 미사일 이것을 요격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낮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런 것을 막아낼 수는 없죠. 결국 방어 수단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일본과 중국 감정 싸움이죠. 그리고 과거 사진입니다만 2013년입니다. 자, 일본의 어떤 회사가 이제 휴가함, 호위함이죠. 헬기도 뜨고 이제 이럽니다. 자, 이 항모를 이용해서 이제 중국 항모를 이때는 뭐 랴오닝함입니까? 이것을 이제 격침한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휴가함 프라모델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뭐 일본 프라모델 퀄리티는 세계 최고죠. 자, 이것 때문에 2013년도 이제 시끌시끌한 적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중국 뭐 해군 전력 이것은 뭐 서구 미국과 일본에는 조금 이제 조롱거리였습니다. 뭐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떤 면에서는 뒤집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트리샤 마린스 뭐 이런 거를 올렸는데 제가 잘 정리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한국과 일본의 어떤 군사 부문에 있어서 위상 그리고 산업 생산력 이것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건 뭐 제가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파트리샤 마린스는 지금 이제 브라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 중국에 맞선다 미국이 현재 불가능하다. 일단 산업 생산력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이미 이제 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이죠. 분명히 여러 이제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보다 이제 객관적으로는 낫습니다. 뭐 중국은 빠르게 지금 이제 추격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산업 생산력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일본과 한국이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미국, 일본, 한국이 이렇게 뭉치게 된다. 이때는
중국에 맞설 수 있다. 이제 중국에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중 드론 기술, 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체. 사실 미국이 F-21을 만들 때 뭐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테크놀로지가 절실했습니다. 특히 소재 관련된 것, 센서 관련된 것. 일본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협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F-21을 만들고 이제 약속대로 일본과 미국이 공동 생산한다. 자, 그런데 이때 미국은 야 웃기지 마라 하면서 싹 가가지고 일본 기술 그거 싹 훔쳐서 F-35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일본에 뒤통수를 쳤죠. 그리고 F-35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공군력 약화의 주범이죠. 그리고 미국 방위비 이것을 엄청나게 갉아먹었습니다. 뭐 희대의 망작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일본과 미국이 새로운 차세대 이제 스텔스기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과 한국 이것이 이제 미국에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글들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네이처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했는데 중국이 이미 이제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앞섰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 생산력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 공동화 한 30년이 지나다 보니 이 테크놀로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이제 이 넘겨줄 어떤 구조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 보존 전수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이 다른 곳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오직 일본과 한국 이들의 도움을 받았으만이 중국에 맞설 수 있다. 이런 보고서들. 이제 이것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수치상입니다. 산업 생산력 자체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분명히 제조 역량 이것을 이제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이죠. 뭐 전 세계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첨단 부문으로 이렇게 드릴다운합니다. 이 경우는 중국이 이 정도 포션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일본, 한국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중국에 맞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을 하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위협이 되죠. 그런데 진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행동했더라면 이 로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미국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북한을 끌어들여서 또 이제 미국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쭉 올라갑니다. 한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벽을 중국에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전 때문에 그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구가 너무나 오만해서 이번에 러시아 손 좀 보고 찢어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 나중에 이제 너희들은 알아서 처리해 줄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잠수함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 역시 TKMS 이제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네이벌 그룹입니다. 일본의 뒤를 이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제 잠수함에 도입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뭐 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과 비교해서 속도, 잠수 시간 여기서 핵 잠수함과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프랑스 네이벌 그룹, 프랑스 역시 뭐 뛰어난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잠수함 쪽으로 눈길을 돌린 거죠. 이번에 이제 로젠이 터졌을 때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함 격침 사건 그리고 미국이 예멘 앞바다에서 이제 혼이 났습니다. 특히 이건 뭐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예멘 이건 뭐 군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게릴라보다 조금 뛰어난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집단에 밀려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수상함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잠수함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분명히 제1도련을 뚫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매복해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잠수함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 재래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핵 잠수함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나라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뭐 로스앤젤레스급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여러 척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중국 해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매복해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잠수함보다 이제 뛰어난 수단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여기 이제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여러 척의 뛰어난 잠수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